안녕하십니까? 오거돈 전 시장 사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전에 이를 알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사퇴를 선언하기 16일 전에 이미 오 전 시장은 SNS에서 잠적했습니다. 그동안 시장의 SNS를 관리해왔던 곳이 다름 아닌 정무라인인 만큼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지만 성추행 가해 관련 인사들은 묵묵부답으로 피해자를 궁지로 몰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오거돈 전 시장이 취임 이후 가장 역점을 뒀던 활동 중 하나는 SNS였습니다. 지난 1년 10개월간 하루 평균 서너 건씩 SNS에 글과 사진을 올려왔는데 이 업무를 담당한 게 시장 직속 정무라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왕성한 활동을 해오던 오 전 시장이 갑자기 SNS상에서 잠적한 건 사퇴 선언 16일 전. 이때 이미 정무라인이 업무를 내려놨다는 말인데 정무라인의 맨 윗선에 중앙당과 시장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정책수석이 있습니다. 시장님 정책보좌 역할을 하셨거든요. 정책수석 보좌관님이 총괄을 하셨고 각 파트별로 나눠서 한 거죠. 오 전 시장이 SNS상에서 잠적한 4월 8일부터 총선 투표일인 4월 15일까지는 일주일. 막판 선거전이 가장 치열했던 기간이었습니다. 오 전 시장 사퇴 공증을 법무법인 부산이 맡은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무법인 부산은 문재인 대통령이 설립했고 고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 사위가 현재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난 지방선거 때 그 민주당 인재영입위원장으로 활동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쪽 인사들이 이 사건을 사전에 몰랐다라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같은 의혹 속에 정무라인의 핵심이었던 정책수석은 사직서를 제출했고 소통본부장은 휴가계를 내고 연락을 끊은 상황.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산시정을 좌지우지하던 정무라인들이 시장과 함께 동반 사퇴하면서 부산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네, 청와대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일각에서 청와대의 은폐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법무법인 부산 지분까지 다 정리했다며 아무 관련이 없는 내용을 억지로 연결시키는 황당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거돈 전 시장의 사퇴를 공증한 법무법인 부산의 정재성 대표 변호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와 여권 연루설을 주요 기사로 보도한 지역의 한 언론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오 전 시장이 성추행 사건의 인지 시점과 법무법인 부산이 공증을 맡은 것 등이 야당의 정치적 공세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서 오 시장 사퇴 당일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밝힌 바 있죠. 이 같은 상황 자체가 2차 가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오 시장의 갑작스런 사퇴 발표 기자회견 당일 피해자는 성폭력 상담소를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사건 발생 시기와 관련해 정치적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즉 정치권에 어떠한 억압과 회유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정치적 계산과도 전혀 무관함을 밝힙니다. 부산을 너무나 사랑하는 한 시민으로서 부디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거 이전 성추행 사실이 알려지면 정치권의 정쟁 도구로 악용될 것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오히려 피해자 측이 부산시 관계자에게 전달했다는 것도 역시 같은 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인 셈입니다. 가해자가 지위가 높고 어떤 정치적인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어떤 공론의 장으로 어떻게 소환되거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민감하게 이번 사건에 대해서 대처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가해자인 오 전 시장은 전격적인 기자회견 자리에서 질문 하나 받지 않고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사라진 반면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피해자 측인 성폭력 상담소를 통해 얻고자 하는 언론도 전형적인 2차 가해의 모습이라는 취지입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가 다시 양성 판정을 받는 코로나19 재확진 사례가 부산에서도 오늘 처음 발생했습니다. 이 환자는 해외에서 감염됐던 경우인데요. 치료받고 퇴원했다가 16일 만에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전파력은 미미하다는 질병관리본부 입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부산에서도 코로나19 첫 재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22일 해외에서 입국해 확진 판정을 받고 19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던 26살 A씨가 퇴원한 지 2주 만에 다시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인 겁니다. 기침과 가슴 통증 등 처음과 비슷하게 가벼운 증상이 나타났는데 자가격리 중이어서 접촉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완치되고 퇴원하신 분들은 퇴원 이후에 2주 동안에 저희가 정상 발현 유무들을 저희가 추적 조사를 하게 되고 또한 2주간은 자가격리를 권고를 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재확진 사례는 전국적으로 250여 건입니다. 전파력은 미미하다는 게 질병관리본부의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선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대부분 재확진 판정 뒤에 기침과 고열 등 증상이 다시 발현하기 때문에 항체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바이러스 양이 적어서 배양이 잘 안 되고 또 전파력은 낮다.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전파력이 아예 제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소견이죠. 대구 확진 환자가 다녀간 부산 클럽의 접촉자 가운데 연락이 되지 않는 87명에 대해서는 추적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급적 끝까지 추적 조사를 하려고 하는 거는 혹시 이분들 중에 경증의 증상이 있다거나 젊은 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여서 지역 내에서 조용한 전파자로서 전파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시는 또 지난 27일 자가격리 장소를 20분간 이탈했다가 불시 검문에서 적발된 22살 A씨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지실입니다. 부산에 이런 학교가 있습니다. 온갖 공장들이 학교 주변을 에워싸서 학생들이 하루 종일 악취와 소음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곳이 여러분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랜 시도 끝에 마침내 이전이 결정된 사상공단 내 특수학교 부산 솔빛학교를 정세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교문과 불과 5m 거리, 길 건너 공장에 작업하는 모습이 학교 안에서도 훤히 보입니다. 교실의 창문은 늘 닫혀 있고 각 교실마다 공기청정기가 가동 중입니다. 사상공단의 악취와 소음, 미세먼지에 시달려온 특수학교 부산 솔빛학교가 마침내 옮겨지게 됐습니다. 이전이 결정된 부산 솔빛학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학교 주변은 각종 공장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최근 부산 솔빛학교 이전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교육청은 앞으로 45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23년 9월까지 이 학교를 신라대 인근으로 이전합니다. 신설할 경우에는 이제 신설교부금을 지원을 받는데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제 신설교부금을 지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솔빛학교하고 그다음에 인근에 폐교된 삼락중학교를 매각을 해서 이전 비용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사상구와 북구 지역의 특수교육 대상자 33학급 161명이 다니는 부산 솔빛학교는 사상공단에서 배출되는 각종 유해 물질로 인해 그동안 학생들이 건강을 위협받아 왔습니다. 공단 속에서 유치원부터 전공과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대체 부지와 재원 마련이라는 장벽 때문에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오던 솔빛학교 이전 계획이 7년 만에 성사되면서 사상구와 북구 지역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이제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부산시의 유흥업소 합동점검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들이 다소 적발됐습니다.
A업소는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보관했다가 적발됐고 B업소와 C업소는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주류만 팔다가 적발됐습니다. 부산시는 대구 확진자가 다녀간 포차 주점과 클럽에 대해 다음 달 2일까지 영업을 중단하도록 행정 조치했습니다. 부산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해운대 모래축제가 결국 취소됐습니다. 해운대구는 다음 달 해운대 모래축제 개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구 재정이 악화된 데다 하반기에 열릴 경우 태풍의 영향으로 무산될 가능성이 있어 전면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4시 45분쯤 연제구 고분로를 달리던 60대 남성 A씨의 벤츠 승용차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는 곧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승용차는 전소됐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트렁크 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